도둑 맞은 차 도로에서 발견. 한 여성이 작년에 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절친의 남자친구 콘도에 주차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절친의 남자친구요. 네, 그런데 차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도둑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차를 보고는 저거 내 차인데?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에서 내려 자기 차를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왜요? 왜 훔쳐갔어요? 가버렸네. 왜 다른 차들은 안 도와주죠? 아니, 그건 사람이죠. 무슨 사람? 아저씨, 차 키 좀 먼저 빼세요. 차 키 먼저 빼요. 키는 남자분에게 있어요. 방콕 후웨이광, 내 차 돌려줘. 1년간 사라졌던 차량, 도로 위 아찔한 추격전과 진실 공방. 먼저 방콕 후웨이광에서 벌어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차량 절도 및 회수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작년에 정성껏 구입한 자신의 승용차를 가장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 소유 콘도에 주차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차량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여성은 1년 가까이 애타게 차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자신의 차와 똑같은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자신의 차임을 알아챈 여성은 즉시 오토바이 택시에서 내려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멈춰 세운 차량에는 한 중국인 남성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왜 내 차를 훔쳐갔느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간의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시민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성은 여성의 친구인 남캉 씨에게 25만 바트의 빚이 있었고 그 빚의 담보로 이 차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차를 도난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후웨이광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1년 만에 되찾은 차량은 안타깝게도 일부 파손된 상태였으며 여성은 이와 관련하여 친구인 남캉 씨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개를 키우면서 개를 풀어놔서 내 새끼를 물게 해? 때려 죽여, 이 자식아. 어떻게 개를 그렇게 키워? 애들이 걸어오는데 개를 어떻게 키우길래? 개가 사나운 거 알면서 왜 제대로 안 묶거나? 이웃집 반려견 공격에 격분한 할머니, 과잉 대응, 논란 속 맞고소전. 다음은 이웃 간의 반려견 문제로 불거진 갈등 소식입니다. 한 어머니가 5살 어린아이를 포함한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식료품 가게로 향하던 중 바로 옆집에서 갑자기 검은 새끼 한 마리가 뛰쳐나와 아이들의 엉덩이를 물려고 달려드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에 심하게 놀라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이들의 할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해당 반려견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이웃집으로 직접 찾아가 문제의 개를 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리는 등 다소 격한 방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 주인은 아이들이 놀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묶여있던 다른 2마리의 개들까지 폭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동물 학대 혐의로 할머니 측을 맞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려견 관리 책임과 이웃 간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모프라칸 도로 위 난동, 만취 운전자, 버스 기사 상대 드라이버 위협. 사모프라칸 시내 스리나카린 도로에서는 아찔한 음주운전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경 48세의 아타폰 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39세의 버스 운전사 수파차이 씨가 탄 오토바이를 위협적으로 뒤쫓았습니다. 아타폰 씨는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결국 수파차이 씨의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차에서 내려 시비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아타폰 씨는 차량 시트 밑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수파차이 씨와 그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폭행하려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의해 아타폰 씨의 난동은 즉시 제지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수파차이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따라붙어 공포를 느꼈다 하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가해자 아타폰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타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적인 위협 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진 소동을 좀 보시죠. 수판부리에 있는 이 집 아들 이름은 툼씨입니다. 툼씨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아버지 얼굴을 발로 찼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차서 휘청거리게 한 후 결국 툼씨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툼씨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냐고요? 친아버지인데 말이죠. 사과 안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좀 보시죠. 수판부리 가정의 비극, 약물 중독 아들, 아버지 폭행 후 약 기운 탓, 변명. 수판부리에서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30세의 툼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친아버지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집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툼씨는 왜 아버지를 폭행했느냐는 질문에 약 기운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아들이 평소 약물 복용 후 종종 난폭한 성향을 보여왔지만 이처럼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방콕 농쪽 자택 앞 참변, 부부 시멘트 작업 중 감전사 추정. 방콕 농쪽 지역의 한 주택에서 부부가 자택 앞에서 작업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8세의 뿌라쭈압 씨와 그녀의 64세 남편 짬나 씨는 집 앞 창고 근처에서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에서는 모두 감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뚜렷한 화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시멘트 작업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철망과 함께 멀티탭에 꽂혀있던 철근, 그리고 전동 그라인더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하사라캄, 눈물의 마약 검거 현장. 어머니의 절규,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마하사라캄에서는 41세의 아들이 마약 판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현장에서 아들의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며 아들을 꾸짖는 안타까운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에 연행되자 어머니는 왜 엄마 말 듣지 않았느냐? 나쁜 짓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라며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절규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어머니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검거 작전은 해당 마을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여 용의자의 임시 거처를 특정하고 급습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판매 목적의 것으로 보이는 마약 80정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콘사완 따클리 사찰의 비극, 출가식 중 왕벌떼 습격, 스님 일명 사망. 나콘사완 따클리 지역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거행되던 출가식 도중 예기치 않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가식을 축하하기 위한 행렬이 사찰 주변을 돌며 음악을 연주하던 중 갑자기 사찰 지붕 아래에 있던 거대한 왕벌집에서 수많은 벌들이 쏟아져 나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벌들이 놀라 공격성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벌떼의 습격으로 법당으로 향하던 42세의 끼띠삭 스님이 온몸에 여러 차례 벌에 쏘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입적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행사에 참석했던 하객들 약 10여 명이 벌에 쏘여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부얄라 라만, 자택에서 부부 총격 피살, 원한 혹은 치안 불안, 미궁 속 수사. 태국 남부얄라주 라만 지역에서 한 부부가 자신들의 자택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지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인 부엔 씨와 그의 부인 시띠, 마리에 씨는 집 앞에서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에밀 카빈 소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탄피 여러 개를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치안 불안이 문제되고 있는 남부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범행일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콘사완 파이사리 저수지의 끔찍한 발견, 드럼통에 담긴 남성 시신, 살해 안매장 유력. 나콘사완 파이살리 지역에 위치한 한 저수지에서 200리터 크기의 대형 파란색 플라스틱 통 안에 담긴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어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주민이 평소와 달리 물 위에 떠있는 통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결과 통 틈새로
사람의 발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힘겹게 통을 인양하여 처음으로 끌어올린 뒤 뚜껑을 열자 내부에서는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50대로 추정되며 왼쪽 가슴 부위에는 총상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함몰 흔적과 함께 봉합된 상처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등 부위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통 안에서는 신분증이 들어있지 않은 가방과 휴대폰 한 대, 그리고 시신을 물속에 가라앉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돌덩이, 옥개 등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명백한 타살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으로 보고 시신의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과 함께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깐짜나부리 실종 DJ 때 태희 싸늘한 주검으로 숲속 총상 시신, 치정살인 가능성 무게. 지난 14일 밤 유흥업소에서 고객 생일 파티 엔터테인먼트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던 33세의 DJ 때 와라퐁 쿤수리 짜두롱 씨가 깐짜나부리의 한 외진 숲속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시신은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였으며 머리에는 왼쪽 관자놀이, 정수리, 오른쪽 귀뒤 등 총 3발의 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살해된 지 최소 3일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후 이곳에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약 4명의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들의 행방을 쫓는 한편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통신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사건의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DJ 때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 복잡한 치정 문제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DJ 때의 아내 역시 남편에게 특정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종 당일 DJ 때의 차량을 뒤따르던 흰색 픽업 트럭과 검은색 승용차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중 흰색 픽업 트럭 운전자는 과거 마약 관련 사건으로 미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일단 구금 조치되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라차부리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되었는데 내부가 매우 깨끗하게 세차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숲길로 진입했던 기록을 확보하고 정밀 분석 중입니다. 실종 전 DJ 때의 작업 수락 채팅 내용이 입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채팅 내용은 DJ 작업 수락 단체방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5월 13일 밤 11시 37분입니다. 한 여성이 DJ 한 명의 사진을 보내며 이분 시간 되나요? 고객이 클럽에 부르려고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단체방에 있던 사람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태그했습니다. 이건 때의 사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이 DJ를 찾는 쪽에다 다시 말했습니다. 시간 되는 사람 있으면 사진 좀 보내주세요. 라고요. 사진 속 DJ 남성은 시간 안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부터 개인 채팅 모드로 들어갑니다. DJ 때가 자신의 프로필을 작업을 찾는 여성에게 보내며 자신이 시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쪽에서 요금이 얼마예요? 라고 물었고 여성은 다시 1500바트에 3시간이면 괜찮아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시간 돼요. 잠깐 옷 좀 갈아입고요. 그리고 다른 대화방으로 1500이면 몇 시간 가능해요, 형님? 이라고 했고 때가 3, 4시간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른 채팅 내용입니다. 그리고 DJ 때가 여성에게 회신. 네, 1500에 3시간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고 상대방은 오케이 스티커로 답했습니다. 그 후 5월 14일 0시 16분입니다. DJ 때가 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21초 동안만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 도착했어요. 어느 테이블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채팅은 DJ 때가 납치 살해당하기 전에 받은 마지막 작업, 마지막 일입니다. 경찰은 이 작업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끼 역할이었는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쪽에서는 자신은 미끼가 아니며 유인 살해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안 돼서 시간 되는 사람 있으면 사진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라용 꼬사멧 해변의 비극, 인도 관광객 목에 검은 봉지 두른 채 변사체로 발견. 태국의 유명 휴양지인 라용 꼬사멧 섬의 아오섬 해변 바위 틈에서
인도 국적의 남성 관광객 카쿠마누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 씨는 발견 당시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특히 목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단단히 묶여 있어 단순 사고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쿠마누 씨는 앞서 자신이 투숙하던 리조트에서 며칠째 연락이 두절되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육안으로 진행된 초기 검사 결과 시신에서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정밀 부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카쿠마누 씨가 사망한 지 최소 3일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목에 묶여있던 비닐봉지가 직접적인 살해 도구인지 혹은 사고 후 바다에 떠다니던 쓰레기가 우연히 시신에 얽힌 것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족에게 비보를 전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뉴스 보도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